일을 열심히 한 거야. 뭔가 집중을 하는 게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 진짜. 약간 정신 차려보면 일주일 같아, 한 달이. 그치? 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는 게 많아지면 시간 빨리 가는데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생각보다 또 한 건 없어. 1년을 돌아보면. 그래서 늘 회의감에 졌지. 내가 1년 동안 뭘 했나. 오픈한 지 1년 이상이 됐고, 그래서 초창기 때의 영업 단계들이 있어요. 이제 살롱이 그냥 단순히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연차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살롱 환경들이 바뀌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좀 여러분들의 목표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잡는 시간을 갖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오늘 미팅 제가 하자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성과 측정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일단은 가장 저희가 좋은 방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나오는 뚜렷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부분인지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자, 객단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 살롱은 객단가가 되게 중요한 살롱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객 수를 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한 200명 정도, 그리고 맥시멈 200명 정도고, 근데 이게 사실상 요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4, 5년 뒤를 고려하면 진짜 많은 수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봐봐, 매일매일 10명의 고객이 머리를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객 수를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디자이너들의 장기 숙성, 그러니까 내가 장기로 일을 했을 때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들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수익성, 그러니까 내가 디자이너로서 객단가가 높다는 건 내가 수익성이나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잖아.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해주고 전체적으로 디자이너들이 단가 성장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고객수보다는 객단가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설정했던 객단가들이 뭐 긍정적인 영향들을 갖고 있었냐라고 놓고 본다면, 객단가는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12월 기준으로 설명하면 24년도 평균 여러분들 객단가가 55,000원에서 50,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단가는 70,000원에 이미 근접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좀 고무적인 부분들은, 이제 신규 객단가 같은 경우는 지금 높게 잡히죠. 그리고 이 위에 두 개가 이게 신규 객단가거든요. 73,000원, 70,000원이. 그리고 밑에 제반 객단가가 69,000원, 62,000원 제반 객단가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70,000원에 근접했다는 거는 보통 선불권을 판매하는 브랜드 살롱이 2배 정도의 수치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선불권을 판매하거나 객수를 300명씩 잡아보니까 객단가 아무래도 3, 4만원 정도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고객수가 많아지면 문제점이 객단가가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7만원 정도의 객단가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격 인상을 시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 시도에서 나오는 결과들 실제로 보면 제반객 단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제반객 단가.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1월 달에 이뤄서 제반객 단가가 많이 성장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정화 작업이 잘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신규랑 재방이랑 있어요. 그럼 신규 재방 중에 어느 파트가 객단가가 더 높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신규랑 재방 중에 재방이 높아야죠. 왜? 장기 숙성된 고객이고 신뢰도가 있는 고객이고 계속 시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고객이니까 재방 객단가가 높은 게 좋잖아요. 그러면 신규 객단가는 왜 낮은 게 많아요? 그쵸. 유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뭐를 통해서 유입을 시켰어요? 할인을 통해서 유입을 시켰기 때문에 신규 객단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 거의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디자이너들이 성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거지.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지는 거지. 왜냐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벽을 못 깨무는 게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뭐냐면 1500 이상, 2000 이상의 구간을 못 깨는 디자이너의 특징들이 이런 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식하게 많이 일을 해서도 깰 수 있긴 하거든요. 저 원장님 이번 달에 7일 근무할게요. 그리고 하루에 뭐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할게요. 이러면 3,000 못하겠어? 하지.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한 번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한 번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기론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제가 좋아해, 너랑 사귀고 싶어 라고 얘기해서 하루 사귀었어. 그럼 이게 사귄 거야? 아니지. 뭐 한 2, 3년 연애해야 사귄 거잖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성과를 우리는 성과라고 보지 않는다 라고 놓고 봐요. 그럼 2월 달에 이르러서 또 어떻게 됐냐면, 2월 달에 이르러서 그 재방객
객수의 평균 객단가, 지금 파란 색깔 7만원 찍힌 게 제방 객수의 평균 객단가인데, 이게 저희가 많이 올라갔어요. 평균치로 보면 2만원 이상 성장하긴 했지만 갑자기 신규 객단가 많이 증가를 했라고 보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매출에 대한 압박감, 매출에 대한 니즈 이런 것 신규 대상으로 세일즈를 더 많이 진행했다라는 결과 측정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순수한 의도로 보면 나쁘진 않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장기적인 툴로 놓고 보자면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을 못 시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으로 재방객 수의 객단가가 높은 친구들이 늘 성장률은 좋다라고 평가하고, 신규 대상으로 객단가가 너무 높아지는 친구들 혹은 너무 분기별로 높아지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3월에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린 거는, 오히려 신규는 좀 더 합리적인 혜택을 주고 재방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신뢰도 높은 업세일즈를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봤을 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0,000원, 20,000원 정도씩 더 쓰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놓고 봐요. 그럼 매출액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차이가 있냐라고 놓고 보면 실제 차이는 크게 나진 않아요. 왜냐면 고객 수가 변동되는 폭들이 생각보다 변화가 없었거든요. 12월에 838명이었고 그 다음에 1월에 761명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 셈 들어오면서 859명으로 복귀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결과치 보면은 2월달 마감도 평균적으로 이제 860명 정도, 전월 12월달랑 크게 차이 없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놓고 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체 매출액 총액을 보면 매출액 총액도 차이는 당연히 없다. 왜? 객단가가 변하지 않았고 객수가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 총 매출액도 차이는 없었다라고 놓고 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객단가는 성장을 했으니까 살롱의 성장률은 되게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게, 그러면 고객 수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실제로 재방 고객 수가 늘었고 신규 고객 수는 늘었냐, 그러니까 고객 수가 변화가 있었냐라고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신입 디자이너예요. 신규가 많겠어요? 신규가 많죠. 그럼 신규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금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지금은. 향후 1년 동안은 신규 유입에 집중을 잘해야 돼요. 왜? 그래야 재방 전환율이 높게 생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월별 200명 정도의 고객수를 달성을 했어요, 신규로. 그럼 달성 이후에는 뭐가 중요해? 유지, 재방률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세 가지를 평가해보면, 첫 번째 고객 유지율. 자, 전체 영업을 했을 때 7,125명의 고객이 신규 고객이 왔고, 이 수치는 여러분들 2년 차잖아요. 지금 이 수치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리면 5년차 되는 놓고 3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규 성장률이 더 빠른 거에 느린 거예요. 5년 차에 23,000명, 2년 차에 지금 8,00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신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성장률은 더 빠르다라고 보고, 브랜드 탑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부동의 매출 탑을 유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5년 차, 마찬가지로 여기도 5년 차 매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30-40% 정도 총고객수, 신규 유입률, 전체 고객수 성장이 빠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 단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오픈했던 비교해보면 어때요? 네, 수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다. 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놓고 봐요. 단 여기의 장점은 유효 고객 비율 차이가 좀 있는데, 자, 유효 고객 보면 25% 유지하고 있죠. 평균 수준, 평이한 수준이라고 놓고 보고요. 유효 고객 비율 15%, 굉장히 낮죠. 왜냐면 재방 고객이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재방 고객 유지가 좀 잘 안 됐다라고 놓고 보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때요? 44. 네, 엄청 높은, 평균적으로 높은 고객 유지율을 갖고 있다라고 놓고 봐요. 그럼 이걸 이제 저희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재방 고객 수의 성장인데, 재방 고객 수 성장률을 보자면은요, 사실상 작년 하반기 때 마감이 됐다고 봐요. 6월 이후에 보면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의 수치가 차이가 없죠. 네, 단 12월에 이제 퇴사자 이슈가 생기면서 재방수 고객의 하락폭이 있었고, 1월, 2월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있었으나, 이거는 그렇게 놓고 봐요. 가격 인상에 의해서 재방문 고객들이 일부 이탈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가격 인상 단행하면 당연히 재방 고객 수도 떨어지고 신규 수도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가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 자체가 고객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타격이 너무 좋은 건 25년 2월 달에 놓고 봤을 때 재방 고객 수 증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지금 다시 리세터가 되고 있다라고 놓고 보시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최고 재방 고객 수는 700명 정도거든요. 700명 정도. 그럼 지금 당 달성률이 670명 정도면 디자이너 5분
분당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재방문 고객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제로 객단가는 어떻게 된다? 객단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 고객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밸런스 게임을 해야죠. 200명을 기준으로 신규랑 재방을 셋업을 할 거예요. 그럼 신규랑 재방을 셋업을 했을 때 재방 고객수가 떨어지면 신규가 올라야 되고 재방 고객수가 늘면 어떻게 돼요? 신규가 내려오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그래프 전환이 됐냐라고 해서 체크 포인트로 체크를 해드리면, 자, 신촌점의 현재 신규 상황 놓고 보시면 4월 달부터 6월 달 구간에 월 신규 500명. 근데 당연히 재방 고객수가 6월을 기준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으니까 어때요? 신규 수는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그리고 이 줄어야 된다는 걸 확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근무 시간을 줄였어요. 아시죠? 왜 그랬는지 아시죠? 이제 5일제랑 격일제로 많이 전환을 하셨잖아요. 그럼 격일제 전환이 되면서 당연히 고객 수는 어때요? 올라가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맥시멈 구간에서 떨어진 거죠. 하루 뺐으니까 4일이라고 놓고 보면 20% 정도 하락 필연적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상반기 신규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당연했다, 당연하지 않았다, 당연했다라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이제 포인트를 놓고 보자면, 그럼 실제로 1월, 2월 구간에 신규 고객수 차이가 있었냐라고 놓고 보면 하락세를 맞이하던 신규 포인트가 2월달 기준으로 다시 성장을 했죠. 그럼 이거는 왜 성장을 했냐라고 놓고 본다면 두 가지 원인을 놓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규 성장률. 왜냐면 그래요. 신규를 늘리려면, 여러분들 신규 늘리려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할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할인을 많이 제공한다. 40% 50%씩 할인을 제공한다. 그러면 신규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저희가 400명, 500명씩 신규가 들어왔던 시즌 보면 다 기본적으로 30% 정도씩 할인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아이디어 얻죠? 만약 내가 재방률이 너무 떨어져서 신규율을 높이고 싶어. 그러면 가장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옵션이 뭐예요? 할인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현재 네이버를 통해서 고객의 유입률이 월간 1,000명, 8,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약률은 12%에서 13%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예약률 중에 전체 신규 성장률을 체크를 하자면, 이거는 체크를 실제로 데이터를 해서 보여드리면, 현재 할인을 유일하게 커트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선생님의 신규 성장률 보면 12월달에 38명, 되게 적었죠. 근데 1월달에 몇 명이었어요? 1월달에 41명이었죠. 근데 2월달 들어서면서 몇 명으로 올라가요? 70명으로 올라가죠. 왜 수치가 계속 올라갈까요? 이게 리뷰의 중요성이에요. 리뷰. 우리가 초창기 때 리뷰를 계속 해왔던 이유는, 신규가 할인을 우리가 제공을 할 때 저 선생님한테 할인받고 머리 할만 한가? 라는 기준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고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좋은 리뷰. 이거기 때문에 리뷰를 신경 쓰는 단계. 리뷰를 좀 되게 잘해와서 70명 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2달 만에 신규율이 70명까지 늘었고, 실제로 이 기간 내에 들어온 신규가 150명이거든요. 그리고 전체 신규 증가율로 놓고 봤을 때는 브랜드 전체에서도 상위권이에요. 브랜드 전체에서도 70명 정도의 신규를 받았다는 거 상위적으로 받았다라고 놓고 봐요. 그럼 이제 다른 선생님들 재방 데이터는 따로 저희가 소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규율만 체크를 해드리면 현재 할인을 지속적으로 빼왔던 선생님, 왜냐면 할인 빼는 게 맞죠, 객단가 올리려면. 그리고 가격 인상 단행했던 느낌 들어보면 신규 4, 5, 6에는 재방 고객수가 적었던 시즌이죠. 이때는 전체 고객수 250명 중에 150명이 신규였던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 재방 고객수가 적었고, 현재 재방이 꾸준히 늘면서 12월, 1월까지 늘어서면서 어떻게 됐다? 자, 어떻게 됐다? 85, 63, 59까지 12월에 떨어졌고, 1월, 2월 달에 이르러서 신규율은 다 어떻게 했다? 다시 반등을 했다. 근데 이것도 재밌죠. 가격 인상을 했는데 왜 신규가, 그쵸, 이벤트 효과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모든 디자이너들 패턴을 보면 다 동일하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아요. 신규 폭으로 적절하게 잘 유지하고 있다가 10월, 11월, 12월에 신규 하락이 있었죠. 그래프로 보면 똑같아요. 수치는 다르지만. 그러다가 1월, 2월에 넣어서 다시 반등하죠.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그쵸, 프로모션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혜택으로 신규가 다시 유입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확실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나머지 내부는 방향성이 명확해요. 여러분들이 신규 중심으로 갈 거냐 재방 중심으로 갈 거냐 정확하게 포션을 잡아야 되거든요. 재방 중심으로 갈 거면 재방 객수의 객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시그니처의 유입에 대한 어떠한 혜택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단발에 대한 혜택을 정확하게 주고, 그리고 지금 하는 단발 스타일이 뭐 너드펌이나 빈티지 펌 이런 시그니처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확장성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단발층 안에서 새로운 고객을 파생은 가능하냐?
하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단발을 꾸준히 해왔던 고객이 파마를 시도를 하려면 다른 프로모션 혜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시그니처에서 다른 파생이 있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제방 고객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메인 기장 시그니처를 잡았을 때 거기에 스타일 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방 고객 수의 회전율, 성장률, 객단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조정을 한다라고 놓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 또 나머지 사람 안 보여주면 서운하니까 작년 상반기 때 신규율은 신규 중심 디자이너였지만 하반기 때로 들어가면서 제방 고객 중심수로 들어섰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2월달에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에 집중하면서 신규율은 다시 들었다 라고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제방률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상반기 때는 100명 이상 신규가 들어왔지만 지금은 제방 고객수 성장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신규율이 줄어들었고 단 제방 객수의 성장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너무 시그니처나 할인의 혜택이나 혹은 제방 객수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주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좀 보수적이었다 라고 놓고 보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 저희는 다 프로모션을 보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또 다운 선생님도 볼까요? 그러면 제방객수 지금 현재 설정이 됐을 때 물론 뭐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등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1차적으로 문제는 신규는 한 달에 신규가 70명, 80명 정도 유지가 된다면 신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또 제가 봤을 땐 2월 달에 유일하게 이 지점에서 커트에 대한 할인을 시술에 대한 할인을 적극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3월 달에도 신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제방 객수. 그러니까 서비스에 집중을 좀 많이 해서 제방 전환을 많이 해야 된다. 단 지금은 제방 객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신규 객수가 중요해서 좀 할인의 혜택이나 프로모션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이드 드리는 건 뭐냐면 고객수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적절한 고객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미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 고객수 다 평가 판단했을 때 총 고객수 성장률은 10% 내외거든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그럼 날짜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예를 들어 2월달은 날짜 짧았어요, 길었어요? 짧았죠. 그리고 주말이 짧았어요, 길었어요? 짧았죠. 근데 3월달은 토요일, 일요일이 10일이나 있고 그리고 3월달은 예를 들어서 30일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달에는 고객수 성장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빠르겠죠. 빠르고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캘린더를 분석을 했을 때 실제 캘린더에 따른 고객수 성장 차이만 있지 고객수에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려워요. 단 여기에서 문제다라기보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다들 성장이잖아요. 성장을 원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럼 성장의 목표를 본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선생님별로 어떤 전략을 짤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데이터적으로 분석한 거는 고객수랑 객단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신규 유입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전체 디자이너 4명 중에는 고객수가 가장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방 고객수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방 고객수 성장이랑 신규 고객수 성장이랑 둘 다 포커싱 했을 때 신규가 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인 혜택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집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션이 리뷰거든요. 근데 리뷰는 초창기 신규 유입에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지만 어느 정도 리뷰를 쌓아놓은 이후에는 리뷰 때문에 신규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리뷰 200~300개 정도만 가지고도 200~300개 리뷰 갖고도 신규는 충분히 70명, 80명 할인만 넣어주면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 이 매장의 신규 고객수 1등이 다운 선생님인 걸 보면 매장의 전체적인 포션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 네이버 유입률이 월간 8,000명, 9,000명이 되지만 실제로 예약률은 1,000명, 1,200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어느 형태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할인 형태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객단가형으로 돌아서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는 떨어진다라고 놓고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고객수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매출을 객단가로 올릴 것이냐 이거를 첫 번째로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신규를 더 모집하고 객수로 매출을 할 것이냐. 왜냐면 객단가는 정해져 있잖아요. 6만원, 7만원 정도의 객단가 정해져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6만원, 7만원의 객단가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매출을 더 하고 싶으면 20명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명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루에 10명 정도씩 지금 머리를 하잖아요. 이틀 더 근무하면 되는 거죠. 혹은 이틀에 해당하는 분량을 어떻게 해요? 더 일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은 사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퍼포먼스 좀 낮은 친구들 매출 성장은
시킬 때는 실제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무 일수를 늘려주세요. 근무 시간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할인을 넣어주세요. 하면 매출은 올라요. 신규 객수에 의한 매출 성장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근무 시간 늘리고 할인 넣어주면 돼요. 근데 할인을 넣었을 때 왜 근무 시간 넣어줘야 돼요? 더 늘려줘야 돼요. 단순하죠, 이거. 할인을 넣어주면 매출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지죠. 왜? 10명 받았을 때 프로테이지가 빠지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20% 할인을 넣으면 프로만큼 고객수 성장하면은 동률인 거예요, 매출은. 근데 30% 매출 성장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야 매출이 10%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는 않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매장의 직접 유입, 그러니까 카이정헤어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고객이 실제로 주 고객이어야 되고, 이 주 고객들이 예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선생님들이 프로모션이나 시그니처를 보고 선택을 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장기 숙성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두 번째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최종적인 매출 가이드는 뭐냐면, 첫 번째, 객단가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할인 계속 제공하고 싶어요? 매출 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근무 시간을 그 할인보다 더 많이 늘려주면 돼요.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하고 싶으세요? 저 솔직히 안 하고 싶죠?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때 이미 했잖아. 그쵸? 그래서 전체 총 고객수를 놓고 보면 재방 고객수가 부족하신 선생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본인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신규 고객수예요? 재방 고객수예요? 그쵸? 재방 몇 명까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200명까지 늘려야 돼요. 그럼 200명까지 늘면 장기적으로 객단가도 늘 확률이 높다 적다? 그리고 본인도 덜 힘들어요. 왜? 신규 세일즈 하는 거랑 재방 세일즈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편해요? 신규가 편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가격 인상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체 고객이 2만원 오른 거예요. 그쵸?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내려야 되는 결론은, 첫 번째는 신규 객수는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규 객수 문제가 아니라 재방 고객수가 늘지 않았다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객단가가 더 늘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객단가 10만원 정도까지만 늘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고객수 100명이면 1000만원, 150명이면 1500, 200명이면 2000만원인 거예요. 그럼 10만원까지 객단가 성장하는 게 불가능하냐? 아니요, 돼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는 시그니처 변화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울거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과제는 뭐냐면, 신규 객수가 아니라 시그니처 구성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한 개 갖고 하는 건 힘들고 적어도 2-3개 정도 재방률이 좀 속도가 나오는 시그니처를 만들어야겠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크루들 퍼포먼스를 잘 맞춰줘야 돼요. CS적으로 봤을 때 올해 크루들이 작년 크루들보다 서비스 퍼포먼스 있으니까 객단가 늘고 고객도 돈을 더 써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매장에 CS 퍼포먼스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럼 선생님들도 상담에 대한 방법이 바뀐다던가 이런 아이디어 구성이 있어야지. 고객들이 더 어떻게 할 수 있게, 더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뭐 이미지 컨설팅을 도입한다든지 상담 시트를 도입한다든지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똑같이 하는데 가격만 올라가면 누가 돈을 더 써요? 더 합리적인 대로 가겠지.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보고 가야 된다. 목표를 향해 갔을 때 내가 왜 이걸 해야 될까? 리뷰를 왜 받아야 될까? 답이 나오죠. 그러면 선택은 누가 하면 돼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왜? 내가 기존 고객 잘 잡고 있고 더 이상 나는 고객이 아예 필요 없는데 난 이미 고객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이러면 리뷰를 왜 받아? 인스타 블로그를 왜 해? 그쵸?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인스타 블로그 안 하는 사? 아니 난 좋아. SNS 이번 달에 체크했는데 꼬박꼬박 열심히 SNS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네. 그리고 고객에 대한 포트폴리오나 미용에 대한 가치 성장을 위한 SNS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중요하게 봐야지. 자기 단가 올리려면 해야 돼요. 저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쵸? 네. 질문 좋아요. 그런 질문 하고 오후까지 있을 예정이라서 중간에 예약 없을 때 오셔서 또 많이 물어보고 상담해요. 아시겠죠? 힘내요. 화이팅! 고마워요.